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 개별 종목들도 크게 작게 좀 회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마냥 기다리면은 막 여기 전 고점처럼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수익 나겠지, 본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때 고민이 더 많이 돼요. 그냥 막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좌절만 하고 있다면, 요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약간 좀 조바심도 더 나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클럽에도 이제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노크를 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혼자서 어렵다, 영영 생각해봐도 그냥 계속 암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가 클럽을 하면서 그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전 매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보시는 거 말고도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가 영상 후반부에 클럽 가입하는 방법도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은 때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자주 말을 하는 건데, 주식을 할 때 매매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시나리오를 잘 세워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 말고도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는 좀 오며가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하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시나리오라는 게 뭐 마치 연극 각본처럼 내가 그냥 쓰면 쓴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주식이란 게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맘대로 이렇게 막 올라가던가요? 이렇게 막 떨어지고, 얼마나 떨어질지, 어떻게 떨어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그리거나 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시나리오라는 말을 쓰는 건지, 실전에서 매매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맞아요. 시나리오가 실제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저한테는 진짜 시나리오가 매매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중요도나 무게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관점적인 부분도 있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관점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는 거를 종목이 올라가는 것을 맞추고 못 맞추고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시나리오 전략이 왜 필요하지? 필요 없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종목이 올라가는 걸 맞춘다 못 맞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 이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좀 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개선하고 확률을 높여가고 나의 매매 승률을 높여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고민한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뭐 시나리오가 뭔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적으로 들으시면은 왠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저렇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혹은 예측을 하고 그거대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데 그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상에 띄어져 있어요. 여기서 되게 단순하게 접근해 볼까요?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고수나 중수, 초보 구분 없이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야지? 이 고민은 모든 투자자의 궁극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만 바꿔서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갔어요.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바다는 굉장히 넓잖아요. 어디다가 낚싯대를 던질까? 이 고민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투자자는 어디서 매수를 할까? 즉 포인트 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포인트 존이 어디냐? 이 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 저점 부근이 맞닿아 있을 때 어떤 특정 박스가 형성되게 되면 그런 데서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쌍바닥에서 매수하면 좋습니다, 또는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등등의 딱 편집된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 존을 굉장히 편집해가지고 딱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법하고 닮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법만을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법이 나오게 되는 어디다가 낚싯대를 던질 것인가 그 완전히 원리적으로 최초에 생각되는 그 사고의 흐름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기술 투자에서 이러한 차트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은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나는 존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시나리오 안에는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이 그대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후에 박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항상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최소한 3가지 방향 정도는 알아야 돼요. 디테일하게는 상승 파동 안에서도 갈리고 횡보 박스 파동에서도 갈리고 하락 파동에서도 갈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3가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시나리오의 차이는 가능하다면 3가지 방향을 다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초보자일수록 3가지 방향 다 잡는 거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가지 방향이라도 잡아라. 존을 짜는 게 여기서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것처럼 횡보 또는 상승을 잡는다면은 요 빨간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매매 계획을 세워보자 이겁니다.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2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내 계획대로 안 흘러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든 이런 거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떨어지면서 예측하고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 계획 안에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조금 쉽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왜냐? 아쉬울 뿐이지 안 좋을 건 없잖아요. 매도하면 되니까. 있는 거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는 횡보랑 상승을 이렇게 조준하고 있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오히려 문제거든요. 아니면은 갑자기 급락할 때, 이럴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이러한 변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잘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수익 내야지 하고서 잡을 순 없겠죠. 어차피 하락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는, 이거는 왜냐면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하락일까라고 하게 되면 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을 때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생각하기 싫은 거지. 이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까지는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응을 한다는 것과 잡는다, 아까 이제 2가지를 잡고 내려가는 거는 안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잡는 것과 대응하는 거는 다른가요? 좀 다르죠. 잡는다는 거는 낚시에서 딱 물고기를 잡듯이 성공하듯이 수익을 낸다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잡는다는 거는 확실하게 수익을 낸다, 수익 포인트를 잡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상황 자체에서는 어차피 수익 못 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수익은 못 냅니다. 근데 대응은 돼요. 수익 낼 수 있게끔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차후에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뭔가 대비를 해놓는다라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는 안배를 해라 이거죠. 맞아요. 그게 시나리오예요. 기법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기법은 그냥 딱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의 포커스가 딱 거기에 맞춰져 있고, 보통 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뒤는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잖아요. 보통 이게 그냥 기법을 떠나서 주식을 다들 이렇게 하시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자리를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런데 뭐 이평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 사가지고 이평선 깨지면은 손절한다, 뭐 이런 매수 전략도 많이 쓰는데, 이걸 뭐 저는 기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나리오겠네요.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내가 매수를 해서 홀딩했다가 적당한 때 팔고, 내 예측과 다르게 이평선이 깨지면은 손절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인지 아닌지로 구분한다면 시나리오 맞습니다. 근데 효율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이에요. 효율적이진 않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한 자리?
타이밍 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하느냐 이걸 배우면 될 것 같다는 얘기처럼 또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쉽게 정리하게 되면 그게 맞고요. 근데 조금만 교정을 하게 되면 접근 자체를 뭐 효율적인 자리에서 효율적인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하면 다 오케이겠네, 이렇게 접근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엔 효율적인 자리가 어떤 건데를 디테일하게 실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포지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 안에서 자리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시나리오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느냐 뭐 횡보하느냐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고, 떨어질 때의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 결국엔 다 대응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는 건데, 네, 맞아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으면 그냥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들어가든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다 있으면은 모든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시나리오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또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전에 말한 뉘앙스가 저한테는 딱 두 가지 단어로 들렸어요. 하나는 천상계 트레이더. 진짜 정말 고수가 되면은, 네, 완전한 고수가 되면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냥 모든 대응이 체화가 돼가지고 한마디예요. 물 흐르듯 그냥 하면 되지. 이 말 안에 모든 게 들어갑니다. 거의 천상계 트레이더의 답변과 같은 맥락.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 내가 거기에 딱 투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냥 머릿속에 짜자자 그려지고 그냥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네.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초보. 완전 초보. 목표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긴 될 거예요. 수익이 나냐 안 나냐라고 하게 되면 수익은 날 거예요. 근데 진짜 고민의 시작은 수익이 났을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어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수익이 나네? 그래, 모든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말은 한 발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수익이 만족스러울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성장할 길이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의 대응과 시나리오로는 한계점이 있어요. 수익은 낼 수 있지만 한계점은 존재한다. 근데 사람은 수익을 더 키워가고 싶어 한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구체화하고 케이스화하고 더 다양화시키고 이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유는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싶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몇 개월 전에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시나리오를 세워갖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뭐 적당히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서 매매를 해왔는데, 이게 본인의 그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맞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떨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는 못 잡은 그런 케이스를 맞은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대응을 해서 다음에 수익 나는 그런 안배를 했다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배운 대로 리밸런싱도 하고, 그래서 평단 조절하고 비중 조절하고 하면서 파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뭐 본전 근처 갔거나 뭔가 좀 이제는 적당히 이제 방어해서 나와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결국엔 또 이 시점에서 또다시 고민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난 여기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한 마리 놓친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한 반복 아닌가? 얘를 또 잡게 됐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그려가면서 갈 것인가? 이제 버릴 것인가 하다 보면 또 이걸 또 잡게 되고, 또 잡다가 놓치는 게 나오면 또 잡게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인위적으로 어디선가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말은 결국은 손절 아니면 계속 매매한다, 이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 생각은 좀 쉽게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투자자라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해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한 끗발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뭐 오렌 버핏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잃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냥 1번 잃지 말아라. 2번, 1번을 지켜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합니다. 이 매매가 이어지는 거는
플러스일 때는 언제든지 내 감정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합, 매매 시합을 종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라면은 글쎄요, 마이너스에서 계속 지는 시합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만 계속 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매매를 하고 또 다른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갑자기 플러스가 날까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매매에서 지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100%다 이겨라,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질 수도 있죠. 정말 열심히 했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거는 대응 불가능한 좀 극단적 변수를 맞아가지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진 말아라,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걸로 기준을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목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지금 마이너스지만 좀 여기서 잘라내는 게 계좌 전체적으로 더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게 이제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판단을 안 해요. 제 기준에선. 계좌에서 플러스라면. 큰 흐름에서 이제 결국은 플러스를 위한 행동이니까. 그쵸. 결국엔 계좌에서 플러스 내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최종 목적을 잡으면은 중간 과정에서 조금 다른 선택도 얼마든지 승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기준은 없을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뭐 퍼가 어느 정도 미치면 안 하는 게 좋다, 뭐 너무 올라가도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다, 시나리오를 이제 종료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점은 뭘까요? 그러면 저의 기준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종료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대응 가능한 정도냐 아닌 정도냐, 치명적이냐 아니냐 정도로만 봅니다. 이 종목이 상장 유지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야. 그러면은 거기서도 플러스 내려고 계속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왜냐면은 상장 유지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면은 이 시간값이 지나갈수록 나한테는 리스크 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력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분명히 시간을 들였으면은 그거에 걸맞는 아웃풋, 기대 수익, 아니면 실제로 내가 만들어내는 수익, 이것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그걸 만들 수 있으면 시간값이 아깝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만들면 시간값이 조금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실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수가 되면은 사실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자른다는 거는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시간값을 들였는데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고 그 애매한 부분을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아? 그 답답한 구간을 조금은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되면은 자르는 게 더 유리한데라고 이런 기준점이 굉장히 앞에서, 이런 고수들보다 굉장히 앞에서 형성을 딱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 벽이. 근데 저는 이 벽을 뒤로 최대한 미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훈련도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투자한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 야 이거는 대박날 시나리오 같은데 라는 거에 투자하고 싶지, 그냥 아무 시나리오나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영화를 흥행시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보통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가 대박 시나리오인가, 이거에 되게 많이 공감대도 형성이 될 텐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엔 지금 내가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짰을 때 이건 성공률이 높아, 혹은 이거는 수익률이 높아, 이런 노하우에 대한 갈증이 되게 큰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건 성공률이 높아, 이거는 실패율이 높아, 이거를 판단할 줄 아는 성견지명이나 그거를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 여기에는 그러면은 동의가 될 거예요. 그거를 길러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초보의 눈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화 얘기를 했는데 영화도 대박날 시나리오 아닌 시나리오, 이거를 초보 투자자가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 재밌네? 이거 대박날 것 같은데? 그럼 대박날 거라고 믿고서 투자를 하겠지만 결과는 참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0년 베테랑 PD가 진짜 방송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본 사람이 딱 어떤 제작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판단하는 눈은, 이 둘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초보가 갖춰야 되는 거는 20년 베테랑 PD의 눈과 판단을 그 생각의 프로세스 그거를 닮아가야지. 뭐 이 사람이 이거는 왜 좋고 저거는 왜 안 좋은지 이 구분하는 거를 정리한 거를 아무리 초보한테 알려줘도 초보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이건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초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블록버스터 영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대 배급사를 끼고서 해야 그 투자금을 다 조달할 수도 있을 거고, 성공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따지고 보면 대박이 날 것 같지만.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생초보들이 아이폰 하나 달랑 들고서 영화 찍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다 같은 맥락인데 문제의 핵심을 짚게 되면은 판단을 잘해야 된다가 맞는데 그 판단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뭐 초보자가 못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치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에요. 경험치가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고 그 경험치 안에서 올바른 피드백과 올바른 경험치만 쌓으면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조건부적으로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딱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리고 그거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오히려 10년, 20년 이상 더 주식시장에서 헤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인 시나리오는 저도 과거에 이제 주식 꼬꼬마 시절에 어니스트님한테 이제 배우던 그런 시절에만 해도 야, 이게 시나리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실전에서 적용시킨다는 거는 그때그때 고민의 포인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시나리오라는 게 있긴 있는 건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은 관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좋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초보가 본인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시나리오를 찾아다니는 거랑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실력이 오르고 내 경험치가 쌓이고 내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판독하고 해설하고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화를 찍어볼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전 노하우가 쌓이면 그러면은 정립이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웠을 때 나한테 유익한지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실력입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뭐 항상 진리 같은 말인 거예요. 할 말 없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길이 정해졌다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방향을 잡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이런 뭐 다양한 매매를 경험을 해요. 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역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이란 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막 불타기도 하고 막 이런 막 핸들링 하면서 컨트롤 하면서 드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극대화 시키는 것도 하고 이러면서 또 여기서 또 방어하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 코스, 실전 매매 코스 요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코스를 거쳐 가신 분들은 정말 단단하게 성장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도 저희 클럽 안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밖에는 지금 거의 막 절박함과 쌍욕과 괴성이 오가는 그런 주식시장이라면 이 안은 되게 평안하고 평온하고 이 와중에 또 수익도 만들어내면서 또 관리할 것들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클럽 모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어니스트님이 몇 년 동안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많은 선배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오시면은 같이 하는 매매에서 또 찾는 그런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거든요. 주식이 되게 외로운 건데 그 외로움을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수익까지 주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주저주저 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저희 클럽 회비 비용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던데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가치 이상은 훨씬 더 큰 가치를 드리니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는지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입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이렇게 생긴 카페인데요. 요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요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책을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떤 클럽인지 글과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쯤에 보시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죠. 요거 눌러서 폼 간단하게 쓰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하고 가입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